관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고요. 여기가 이렇게 흙이잖아요. 여기가 천변 산책로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우레탄이나 뭐 요즘에는 좀그 야자 매트 많이 깔아놓은 데 있는데, 우레탄은 이거 자체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안 돼요. 네, 전기도 안 통하고 접지도 안 돼요. 네, 이렇게 흙을 집어야 맨발 걷기가 되고, 발에 상처가 나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상처 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당뇨가 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알루미늄 지팡이를 만드셔가지고 이걸 짚고 하시면 이렇게 신발을 신어도 접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더 하실 수 있으면 저처럼 알루미늄 봉하고 이 접지에 엉겨선하고 해서 이렇게 접지 셔츠하고 접지 바지까지 입으면 음료님이 빠르게 온몸에 전달이 되겠어. 그리고 여기 땅이 참 좋은 게, 제일 좋은 데는 사실 갯벌이에요. 네. 거기는 이제 소금기도 있고 또 온갖 미네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좋은데, 거기도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죠. 왜냐면 날카로운 조개 껍질이든지 굴 껍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모래, 이렇게 물 닿는 모래사장 끝부분, 그래서 한 발목 정도 물이 담기는 바닷가에서 맨발 걷기 하는 걸 참 좋아하고요. 아예 물속에 퐁덩 들어가면 온몸이 접지가 되는 거니까 제일 좋죠. 여기서는 지금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도 이게 알루미늄 지팡이이기 때문에 접지가 지금 손을 통해서 온몸으로 되고 있습니다. 바른 신발을 신고 있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멘트 자체의 독성도 있고 색소의 화석약품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유리 같은 게 깔려 있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이걸 하는데, 여기는 제가 벌써 한 달 넘게 맨발 걷기를 했던 지역인데 뭐 유리도 없고 땅도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촉촉해서 이끼가 많이 자라 있어요. 이런 땅이, 수분이 많은 땅이 접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신발을 벗고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신발 신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기왕 건강하려고 시간을 내서 운동하러 나왔으면 신발을 벗고 이런 데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몸에 이로운데, 신발을 신고 이런 데서 운동을 하거나 뭐 등산을 신고 산에 올라가면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져요. 왜냐면 호흡하면서 또 땀 흘리면서 몸에 수분이 빠지면서 혈액이 더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등산하다가 심장마비로 뇌경색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기운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맨발 그냥 대고 계셔도 돼요. 네. 여기서 사실 이거 접지봉 이것도 필요 없어요. 지팡이도. 네. 저는 지금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지팡이 들고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당뇨가 있으시거나 발에 이제 좀 상처 나는 게 겁나시는 분들은
양말을 하나 따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양말을 물에 적시세요. 아주 물에 흠뻑 적신 다음에 그걸 신고 이런 흙바닥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그래도 좀 덜 다치겠죠. 근데 접지 효과는 잘 되거든요. 그리고 뭐 풀독 때문에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행히 뭐 풀독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봐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네. 군대에서 진짜 신교대 148명 중에 1등, 육군 하산학교 87명 중에 1등, 육군 기계학교에서도 1등. 네. 그리고 뭐 10살, 9살 때부터 새벽 신문 배달을 했는데 이 몸이 운동이 아니라 노동으로 만들어진 몸이거든요. 이 운동으로 다져진 몸은 건강하지만 노동으로 만들어진 몸은 골병 들어요. 그래서 그 무하마드 알리라든지 뭐 보디빌더들이라든지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또 운동 선수들 보면 현역 때는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또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거고, 또 은퇴하고 나면 운동량은 줄었는데 먹는 양은 줄지가 않으니까 살이 어마어마하게 찌는 거고, 그래서 부상 후유증과 또 많이 먹게 되면서 살찌게 되면서 고지혈 같은 그런 뭐 고혈압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저도 12년 전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안 다녀본 대학병원, 한방병원이 없고 안 먹어본 건강식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뭐 뉴스킨부터 해서 뭐 아메이, 또 어디 있죠? 유니시티, 또 GSL 뭐 그런데 다 먹었는데 수천만 원치 먹었는데 그냥 먹을 때 뿐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평소에 잠을 잘 자고 반드시 11시 전에 자서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숙면 상태를 유지해야 우리 몸에서 그 내장 지방을 분해해 가지고 우리 몸의 피로 회복을 시키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잠을 대부분 다 12시 넘어서 자잖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제가 건강이 이렇게 나빠진 이유가 저는 지금 45살인데 제가 기억하는 5살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33살 때까지 하루에 2~3시간도 못 잤어요. 그리고 직업군인으로 입대해서 대형교회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한 거의 12년? 그동안은 거의 하루에 1시간도 못 자고 사는 날이 많았죠. 거의 뭐 일주일에 2~3일은 날 새고 날 안 새도 뭐 새벽 2~3시에 퇴근해가지고 뭐 아침 또 7~8시에 또 똑같이 출근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다.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커피나 카페인이 든 녹차 음료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카페인이 커피나 뭐 녹차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잠깐 이렇게 좀 정신이 들고 피로 회복이 되고 몸에 좀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밤에 잘 때 분명히 심장이 뛰고 호흡
호흡을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모든 생리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피로를 회복시키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그 에너지를 그 카페인이 낮에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카페인 음료를 많이 먹고 자는 사람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또 카페인을 먹어도 잠을 잘 자도 이 몸을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이미 낮에 커피하고 녹차 뭐 카페인 음료 마시면서 다 빼서 썼기 때문에 잠을 자도 겨우 생명 유지만 되는 거지, 몸을 피로 회복하고 상처 회복하거나 질병을 회복하거나 그런 데는 그런 에너지가 없게 만들어서 몸을 더 병드는 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반드시 11시 이전에 주무셔서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숙면 상태를 유지해야 뱃살이 빠집니다. 내장지방 운동을 안 빠져요. 아시죠? 잘 때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숙면 상태를 유지해야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내장지방을 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을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피로회복, 그리고 질병 치료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카페인을 마시면 그게 못하게 되죠. 그래서 커피나 녹차나 카페인이 든 고칼로리 음료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초등학생부터 뭐 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막 걔네들도 공부하기 힘드니까 막 고카페인 음료 막 마시는데, 그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실제로 한 20대 애들이 밤새도록 막 클럽 같은 데서 막 술 마시면서 노는데 양주에다가 고카페인 음료 타가지고 밤새 놀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카페인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까지 다 빼서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 음식은 자연상에 있는 그냥 그대로의 것을 먹는 게 음식입니다. 자연상에 있는 것을 삶거나 굽거나 튀기거나 익혀서 먹는 걸 화식이라고 그래요. 그 화식에는 영양소는 살아있지만 효소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효소가 다 죽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써가지고 그걸 분해시켜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거기다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는데, 대사효소가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하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들은 그냥 건축 자재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건물로 집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은 그냥 건축 자재예요. 뭐 철골, 시멘트, 콘크리트, 뭐 기와 나무, 뭐 그런 거라고 치면, 그게 암만 많으면 뭐예요? 일꾼이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리고 자재들을 오래 그냥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창고에서 썩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음식물을 많이 먹는데 효소가 죽어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것들이 쌓이게 되고, 또 우리 몸에 그 음식물들을, 영양소들을 가지고 움직여서 그거 갖다가 에너지로 바꿔주고 세포를 살아나게 하고 치료하고 활동하는 모든 에너지를 사실 효소가 하는 건데, 효소가 죽어있는 익힌 음식, 튀긴 음식, 삶은 음식 먹으면은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식, 익히지 않은 회나 야채, 과일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건강 읽고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효소 영양학개론이라는 책이에요. 100년이 넘은 책이에요. 그 책에 그렇게 써있어요. 생식을 하는 사람이 살이 찌거나 병에 걸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음식에 대한 정의가 또 나와요.
음식은 자연상에 있는 것을 그냥 먹는 것이다. 뭐 그게 음식인데 그래서 그냥 나 이것 그대로 먹는 거에 생식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익히거나 삶거나 굽거나 튀겨서 먹는 것을 이제 화식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음식.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제 몸이 망가진 원인이기도 하지만 제가 요즘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렇게 편의점이나 가게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부모들이 그냥 다 학원 뺑뺑이 돌리니까 또 부모들도 맞벌이 하니까 애들이 그냥 거기서 컵라면, 뭐 인스턴트 햄버거, 뭐 도시락 세트, 뭐 샌드위치, 과자, 라면 이런 거 먹고 있어요. 거긴 뭐가 들어있어? 네. 합성 보존료, 방부제, 그 다음에 착색제, 색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향 내려고 향미료, 그 다음에 어떤 질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빵이나 과자 같은 거 사서 이렇게 딱 볼 때 음식 뒷면에 무슨 무슨 륨, 무슨 소, 그런 화학 성분들, 그게 다 독이에요. 네. 그걸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게 돼요. 왜?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요, 그 독소를 빼내려고 수분들이 거기에 다 엉겨 붙어요. 그리고 그 독소가 수분들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독소가 다른 데 퍼지지 못하게 지방들이 감싸요. 그러니까 몸이 막 뚱뚱해지고 붓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효소 식품을 먹은 적 있는데 그때 막 제 몸에서 막 땀이 나면서 냄새가 나는데 공장 폐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주 역한 정화조 냄새 정도가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화공약품, 이 냄새가 뭔 냄새지 잘 생각해봤더니 제가 수술을 하거나 아플 때 먹었던 항생제 그런 것들, 아주 냄새 지독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냄새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과자, 제가 또 그렇게 매일 잠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챙겨 먹었겠어요? 저도 라면이나 인스턴트 냉동 만두 전자레인지에다 엄청 돌려서 먹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중국집에서 일할 때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짜장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음식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볶은 짜장에 제가 직접 면을 뽑아가지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춘장을 돼지 기름에 튀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끼해요. 그래가지고 그 느끼함을 없애려고 고춧가루하고 거기다 식초를 어마어마하게 뿌려가지고 먹었는데, 사실 그 식초가 아니라 빙초산이었던 거예요. 빙초산은 화학물질이거든요. 네. 살균제거든요. 독소거든요. 그걸 그렇게 1년 이상 그렇게 그거를 먹고 살았으니 내장기관들이 다 망가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엄마들이 이 음식을 만들면서 막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 아이들 생각하면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해야 그 음식들이 약이 돼요. 여러분 물의 과학이라는 책이나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물컵 2잔을 준비하고 물컵 2잔하고 밥 2공기를 준비해서 따로따로 놔요. 그래서 한쪽 물컵하고 한쪽 밥에다가는 막 욕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막 째려보고 막 그래요. 네. 그리고 반대쪽 물하고 밥그릇에는 막 기쁜 말 막 칭찬하고 이뻐해주고 좋은 마음을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은 금방 썩어버려요. 현미경을 봤더니 입자들이 막 아주 난리가 났어요. 밥은 그냥 금방 곰팡이 쓰고 썩어버려요. 근데 칭찬해주고 막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말해준 그 물과 밥은 물 입자로 현미경을 봤더니 너무 입자들이 아름답게 바뀌는 거고 밥도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들이 좋은 음식을, 신선한 채소, 야채, 고기들을 사다가 가능하면 생식으로 자식들한테,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먹여줘야 그게 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유 이놈의 집구석, 아유 나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유 나도 밖에 나가서 커리어우먼으로 막 멋지게 사는 여자들처럼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돈 벌러 나간다고 핑계는 자식들 교육비 된다고, 생활비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나가서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집에서 아내라는 사람은 아내 해라는 뜻이에요. 아내 해. 해가 없는 데는 어때요? 어둡고 축축해지고 곰팡이와 세균과 병균들과 벌레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리고 독들이 많아요. 엄마가 없는 집은 그렇게 돼요. 또 엄마가 집에 있어도 그냥 자기 신세를 비관하며 불평하며 그냥 음식을 아유 이놈의 밥하는 거 힘들어 죽겠네, 이거 언제 끝나나, 아유 나도 이런 거 하기 때려치고 밖에 나가서 그냥 돈 벌래,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같다 해도. 근데 밥 한 공기하고 반찬 하나를 가지고 먹더라도 아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애들이 이걸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요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약이 되는 음식을 먹여줘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 파는 식당이라도 그 요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먹는 사람들 막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이걸 먹으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음식을 만들까요? 아니죠. 막 바빠가지고 막 대충 만들고 막 가격 생각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그냥 좀 품질 떨어지는 거 넣고, 또 맛 생각해가지고 막 조미료 때려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달한 음식이에요?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이에요. 자연상에 있던 게 아닌 것이 들어간 먹거리는 음식이 아니라 독입니다. 거기다 마음도 안 담겨 있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엄마들이 나가서 뭐 월 300, 뭐 많이 벌어서 뭐 1000, 그래서 뭐 연봉 한 1억 된다고 쳐요. 제가 가족 코칭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집안의 요리사고, 엄마가 집안의 어떤 가정부 청소, 요즘에는 청소력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공간 디자이너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거고, 엄마가 상담사가 되어주는 거고, 엄마가 요양보호사가 되어주는 거고, 간호사가 되어주는 거고, 의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24시간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24시간 대기하는 그런 사람을 각각 따로따로 집에다 24시간 상주시키면은 돈을 얼마 줘야 될까요?
최소 한 사람당 30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몇 천만 원이 깨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살림. 집안에 해. 그리고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고르는 법, 신선한 음식, 채소를 고르는 법, 그거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그리고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유튜브나 TV 같은 거 보세요. 나이 30, 40 먹었는데 나름대로 성공한 뭐 연예인이거나 뭐 무슨 가수거나 뭐 무슨 교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 손으로 밥도 못해 먹어. 라면도 못 끓여. 그래서 맨날 사 먹어야 돼. 또 여자들 같은 건 그런 거 할 줄 모르면 더 결혼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하고요. 자연상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익히거나 삶거나 굽거나 튀기지 않고 먹는 생식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그거를 매일 장을 봐다가 그런 것들을 다 골라다가 할 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생식 제품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먹어본 거는 황성주 생식. 황성주 박사님은 의사예요. 네, 암 전문이에요. 암 환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암의 재료가 되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 암 환자한테 암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모든 식재료는 빼고 그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들만 골라서 생식 위주로 줘요. 그래서 병원에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퇴원을 시켜요. 근데 집에 가면 평상시 먹던 대로 그냥 먹어요. 막 그냥 식당에서 밥 사 먹어요. 그냥 뭐 햄버거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편의점에서 그냥 빵 사 먹고 대충 때워요. 그럼 다시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성주 박사님이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퇴원해서도 암의 재료가 되지 않는, 암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을 회복하는 생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먹게 할 수 있을까. 아내들을, 엄마들을 다 집안에 둘러세워놓고 다 둘러서 교육을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동결 건조시켜가지고 음식들을, 곡식들을 동결 건조해서 미숫가루 형태로 만든 것을 환자들한테 퇴원할 때 줬는데, 이거를 먹으라고. 근데 그거를 환자도 먹지만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암 환자도 낫고 같이 그 생식을 나눠 먹은 가족들이 갖고 있던 질병들도 낫고, 그래서 유명해진 게 황성주 생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최근에 먹은 게 해피 굿모닝 코리아 생식이에요. 네. 그것도 똑같은 원리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미숫가루 형태로 된 간편한 그런 거 갖다가 아침에 먹고, 저녁에 그걸로 먹고, 점심때 어쩔 수 없이 뭐 밖에서 일하고 뭐 학교 다니고 뭐 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음식을 같이 먹게 되잖아요. 점심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침하고 저녁을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생식 그런 제품으로 먹는다면 몸에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운동이에요. 운동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뭐 성적 내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들은 운동이 아니라 그건 노동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막 약물 같은 것도 엄청나게 먹잖아요. 막 보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온갖 약들 다 먹잖아요. 스테로이드까지 막. 그래서 몸 다 망가지잖아요. 독이에요, 독. 그래서 운동은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 어려서부터 늙어
뜰 때까지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네, 제일 좋은 게 걷기죠. 걷는 건데 이렇게 걸을 때 맨발 걷기를 하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어지러워서 잘 못하는데 절 운동. 그냥 우리 절 하잖아요. 그 혈압 있는 분들은 절 운동하면 혈압이 낮습니다. 우리가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심장보다 뇌가 위에 높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영양소의 7~80%를 뇌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로 얼마나 많은 피를 올려줘야겠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피가 끈적해진다? 그럼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혈관이 못 버티고 터져버려요. 그게 뇌경색이고 심근경색이고 중통이고 뇌졸중이고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절 운동을 하시면 전신 운동일 뿐더러 이게 유일하게 심장보다 머리를 낮게 만드는 유일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절 운동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절 운동 하면서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을 포함시켜서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것도 가족들하고 어려서부터 하시면 좋고, 뭐 걷기도 맨발로 이런 흙에서 하고, 절 운동도 이런 흙에서 하고, 그리고 뭐 스트레칭 요가도 좀 이렇게 좋은 잔디밭 같은데 농약 뿌리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데서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뭐 만약에 그런 데가 없다 그러면 그 아까 제가 그 실내에서 보여드린 접질 매트라든지 발판 그 위에서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절 운동하고 그 위에서 스트레칭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제가 33살 때까지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6살 때 백과사전까지 다 외웠고 구구단 천자문까지 다 뗐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항상 상위권이니까 부잣집 애들이 자기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과외 선생까지 붙여줘도 저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쟤는 학교도 자주 못 나오고 옷 입는 거 꼬라지 보면은 아주 그지고 근데도 공부를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 부모가 시켰는지 아니면 걔네들이 진짜 궁금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집에 많이 초대했어요. 그래서 막 비싼 장난감들 주면서 야 너는 어떻게 학교도 잘 못 나오고 학원도 안 다니는 것 같고 과외도 안 받는 것 같은데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그런 소리 들었어요. 난 책을 많이 읽었다. 책을 많이 읽은 이유가 그냥 6살 때 이렇게 혼자 집에 버려져 있는데 장난감도 없어. 가진 게 뭐 그냥 친척들이 읽고 물려준 그 헌책들, 뭐 동화, 동서양 동화, 동서양 위인전, 뭐 동서양 소설, 고전 소설, 그리고 뭐 백과사전, 뭐 그건 거예요. 그냥 처음에 책을 읽을 생각이 없이 그냥 책 갖다가 집 짓고 성 쌓고 하다 보니까 읽게 된 거예요. 읽다 보니까 다 읽게 된 거예요. 다 내용들을 외우게 된 거예요. 근데 6살짜리 눈에도 책을 사달라고 하면은 안 사줄 것 같아서 읽는 책이나 다 읽으라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이 책들을 전부 3~4번 다시 다 읽어가지고 다 외워서 엄마 아빠가 어떤 책을 고르든지 내가 그 책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하고 사건들하고 교훈들을 내가 얘기할 수 있으면 엄마 아빠가 새 책을 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그 책들을 전부 다 3~4번 다시 다 읽었어요. 심지어 백과사전까지 외웠어요.
여러분 수의 단계가 몇 단계인 줄 아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만, 억. 뭐 이게 양수라고 하잖아요. 양수로 제일 위가 무한대수예요. 그렇게 해서 양수로 16단계가 있고요. 음수로 순간, 찰나, 아유타 뭐 해서 비트로 16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총 양수와 음수를 합해서 수의 단계가 32단계예요. 제가 6살 때 태양계 행성수와 행성의 이름들과 행성에 딸린 위성들의 이름들과 행성의 지름들을 다 외웠어요. 그러고서 이제 자신이 붙어서 책을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 그 말을 했다가 얻어맞고 기절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7살 때부터 32살 때까지 저는 거의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냥 듣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하는 거고, 열심히 들었는데도 생각 안 나는 거는 노트 필기 잘하는 애들 거 좀 빌려줘 해서 그 노트 필기 빌려가지고 한번 쑥 훑어보면은 걔네들보다 제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수학하고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도 학생이면 다 누구나 공부를 다 잘하고 싶죠. 그리고 이제 부잣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제가 중3 때까지 키가 136밖에 안 됐거든요. 못 먹으니까, 못 자니까. 그런 애들이 막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제 저를 이제 왕따도 시키고 학교 폭력도 당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하니까 걔네들하고 막 맞짱 떠서 싸웠어요. 뭐 무슨 17대1 뭐 이러는데요. 전 진짜 50대1로 싸웠어요. 제가 머리가 가장 많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리고 또 제 자대와 운에 연결한 거기가 기형이 되고 부풀고 뇌 낭종이 생긴 이유가, 아빠도 제 머리에 발로 차고 찍어 누르고 정장 빠클 갖다가 채찍질 해가지고 막 머리에 박히게 만들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중학교 때 3년 동안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그 키 큰 애들이 맨날 저를 멱살 잡고 들어 올려서 벽에다 빡빡 밀어 붙여요. 그러면 이제 뒤통수가 벽에 꽝꽝 찌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정신 잃고 쓰러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 뒤통수가 굉장히 납작하거든요. 그래서 두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뼈가 둥글게 이렇게 계란형으로 생겨야 되는데 뒤통수가 납작해져가지고 몰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퍼져버렸으니까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책은 아마 제가 한 1만 독 가까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 책을 본인도 어떻게 성경책을 읽었냐?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하여튼 MP3가 나왔을 때 일주일 만에 그 하루에 1시간씩 들으면 일주일 만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을 일독할 수 있는 MP3를 갖고 있었어요. 파일을. 그걸 24시간 귀에 꽂고 있었거든요.
잘 때도 무의식 중에 온몸에 새겨지라고.